혹시라도 이 소유자가 신분증을 위조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계약서를 보면서 등기를 확인할 때 어떤 거를 확인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꿀삼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알아야 되는 부동산 상식 단 한 가지를 얘기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얘기하실 건가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는 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사실 이 부동산 등기 보는 법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부동산에 관련된 사고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등기를 어디서 열람하는지와 또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쉽게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등기를 열람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 첫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중앙에 부동산 등기 메뉴에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비회원도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열람하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검색, 도로명 주소를 검색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최종 결제까지 마무리되게 되면 등기 열람 비용은 700원이 소요가 되고 결제까지 마치게 되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문서로 출력하셔도 되고 PDF로도 다운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대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등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부동산에 다른 기타 권리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기타 권리로는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은행 대출에 관련된 저당권, 질권, 압류,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가등기, 경매 기입 등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여러분들 언제 열람해야 될까요? 바로 돈이 들어갈 때마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이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들어갈 때와 잔금이 들어갈 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기 보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표제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갑구, 세 번째로는 을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인 표제부에서는 건물에 대한 기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몇 층인지, 토지 면적은 얼마인지, 그리고 해당 건물의 면적은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같은 집합 건물은 표제부에서 대지 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인 갑구는 이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갑구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인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보게 되면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은 권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은 현재 유효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몇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구조의 건물인지, 건물의 면적과 토지의 면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 건물의 경우 이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유 부분이라는 건 해당 호실에 대한 면적을 뜻합니다. 등기 하단에는 열람한 시간도 같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몇 시에 열람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합 건물의 경우 소유권 대지권을 보시면 대지 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갑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의 메뉴를 보면 첫 번째로 순위, 두 번째로 등기 목적, 세 번째로는 접수, 네 번째로는 등기 원인, 다섯 번째로는 권리자 및 기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순위 번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순위에 해당되는 소유권 이전자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순위번호 1번을 보시면 등기 목적인 소유권 보존, 접수 날짜는 2002년 11월 18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2번부터 8번까지 여러 압류 같은 내용들이 있지만 빨간 줄이 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빨간 줄이 가 있는 건 말소된 권리,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은 권리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이 물건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현재는 유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순위번호 9번을 보게 되면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07년 1월 22일 날 서모모 씨께서 강제 경매로 인해 낙찰을 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자는 마지막 순위 번호인 12에 해당되는 이모모 씨께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등기 접수 날짜와 등기 원인 날짜가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등기 접수 날짜와 등기 원인 날짜가 다른 건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 일반 매매에서 계약일과 잔금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 날짜는 이 접수에 해당되는 2014년 10월 14일입니다. 등기 원인 날짜가 소유권 이전된 날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물건의 현재 소유자는 이 모모 씨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울구를 확인해 봐야겠죠. 울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울구에 보시면 여러 순위 번호의 권리들이 있는데요. 다 빨간 줄이 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 줄이 가 있는 건 다 말소된 권리,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는 권리입니다. 현재 유효한 권리는 순위 번호 6번에 있는 근저당권입니다. 2014년 10월 14일 날 국민은행에서 접수한 근저당권이 현재 유효한 권리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소유권 이전 날짜와 근저당권 설정 날짜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자가 갑구의 소유권 이전 날짜와 울구의 근저당 날짜가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권 이전할 때 소유자가 담보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1, 6-2, 6-3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순위 번호가 다르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같은 번호 안에서 다시로 시작되는 것을 부기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1, -2 이렇게 부기등기가 표기되는 경우는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주소가 바뀌었거나 이런 기타 부수적인 내용이 변경됐을 때 부기등기로 표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모씨 소유자께서 근저당 채무액을 조금 상환하셔서 채권 최고액이 줄어든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이렇게 쭉 보셔도 되고 마지막 페이지의 요약본으로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요약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효한 내용들만 표기가 되게 됩니다. 이제 등기 보는 법을 배웠으니 바로 실전에 들어가야겠죠. 이제 계약서를 보면서 등기를 확인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서상의 소재지와 등기상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계약서상의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의 소유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소유자의 신분증과 맞는지 크로스체크 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이 소유자가 신분증을 위조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소유자의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RS 1382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에서 정부24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클릭하셔서 예시창에 상대방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이버에서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와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사이트를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페이지를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 내용들을 입력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예시대로 똑같이 인적사항을 기입하시고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하는 법과 무엇을 보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계약서에서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자기 집에 대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한번 열람을 해보시고 본인 신분증도 진위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꿀삼촌은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